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신문 10답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 복합재가급여, 특히 신한라이프가 8월 22일까지 업계에서 가장 높은 한도로 150만원, 8월 20일까지 보장이 100만원 축소가 되어야 되지만 일주일 더 연장이 되었어요. 복합재가급여 신한라이프 최초로 나왔죠. 그 다음에 흥국생명, KDB생명. 근데 이 두 군데는 복합재가가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는 일반 건강고지형처럼 입원이든 수술이든 7일 이상 통원치료든 30일 이상 약복용이든 이런 부분을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한라이프는 아직까지 머리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150만원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주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복합재가급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저 보호망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재가급여 베스트 10, 저 보호망과 구체적으로 짧고 굵게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10, 저 보호망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재가급여는 무엇이고 시설의 차이는 무엇이고 복합재가는 무엇인가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요,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의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하신 남녀노소 누구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기요양 상태 점수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장기요양 상태란 무엇이냐면 고령이나 그래서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밑에 보시면 21가지 진단을 받으셔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이 없어도 내가 뼈마디, 척추, 치매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65세 미만은 밑에 21가지 노인성 질환 중에 한 가지라도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65세 이상은 밑에 있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 심사가 가능합니다. 자,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여러 가지가 있죠. 뇌혈관 질환, I60부터 69까지, 69까지 요렇게 있죠. 보험인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뇌혈관 질환, I60부터 69까지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그거 외에도 2차성 파킨스병, 여러 가지, 진전, 중풍, 이런 여러 가지 다발 경화증, 이런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건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결론은 똑같아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했을 때 내가 가입한 재가급여 보험에서 100만원, 20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용구는 복합재가는 무엇이냐? 복지용구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가지 중에 월 2가지만 이용했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재가급여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복합재가는 복지용구 제외한 5가지 중에 2가지만 이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인지지원등급부터 1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85%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본인 부담금은 15%, 1등급이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1등급은 31만원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 있을제 집가, 그래서 이외에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 되는데요. 1, 2등급, 1, 2등급을 받게 되면 집에서 재가 서비스도 가능해요. 혹은 1, 2등급은 밑에 보시면 요양원 혹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1, 2등급은요. 그래서 1, 2등급 받으면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 두 군데를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등급 받으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간혹가다 3, 4, 5등급도 이용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는데 저기 뭐 지방이나 아니면은 나를 돌보지 못할 때, 아니면 해외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열악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 환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3, 4, 5등급도 1, 2등급처럼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요 상주 인력은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은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이하,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은 가능하다는 거. 자,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20%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본인 부담금이 100%예요. 그 다음에 간병비는 본인 부담금은 아예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국가에서 최대 250, 230 이렇게 1, 2, 3등급으로 지원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은 20%이기 때문에 최대 1등급은 50만원 납입을 해야 되고, 2등급은 46만원, 3등급은 44만원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 20%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있을제 집가, 장교양 등급받고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운영을 하는 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 2등급 좀 더 심각한 상태에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시설급여다. 복합재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이 6가지 중에 복지용구 제외한 5가지 중에 2가지를 이용을 하시면 복합재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복합재가는 2가지를 이용해야 돼요. 재가급여는 1가지.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보험금을 더 쉽게 받는데요. 보험료가 비싸요. 복합재가는 오히려 7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복합재가로 많은 분들이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등급 판정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후로는 노인성 질환이 없다 할지라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65세 전에는 좀 전에 보호망에 설명드린 대로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65세 미만 시에는 이 밑에 있는 노인성 질환 21가지를 진단을 받아야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이 없어도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멀쩡한 사람들은 장교양 등급 받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뼈, 마디, 척추, 디스크, 관절 수술 이런 수술을 많이 하셔야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0대도 가입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판정받는 건 65세 전이나 이후나 가능한데요. 노인성 질환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근데 보험가입은요, 복합재가는 거의 글씨가 안 나오네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0세부터 75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치매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던데 또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이 등급 판정을 받을까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치매보험은 치매만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어떤 경우,
뼈마디, 척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복합제가 장교양 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교양, 자 1, 2등급보다 3, 4, 5등급이 등급 판정을 더 많이 받아요. 특히 5등급은 치매 등급인데요. 3, 4등급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 5등급은 치매. 인지지원 등급이랑 치매 등급 5등급은요. 치매가 동반이 돼야 돼요. 치매가. 하지만 3등급, 4등급은요. 4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치매뿐만 아니라 뼈, 마디, 척추, 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4등급, 3등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등급은 인지 등급 5등급이고 4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은 뼈, 마디, 척추 요런 쪽으로 정말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복합제가예요. 복합제가 급여 복지용구 제외한 5가지 중에 방문 목욕을 주야간보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이 2가지 이용하던가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등급 판정은 치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상해나 아니면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등급 판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가입 가능한 연령,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지사항 꼭 지켜야 될까요? 당연하죠. 맨 끝에 있는 고지사항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자, 가입 연령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거의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네, 복합제가 신한 라이프 거는. 자, 가입 조건, 고지사항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일주 연장된 신한 라이프 복합제가를 정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 라이프까지는 아직까지 머리만 고지사항이에요. 머리만. 이 뜻은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뭐 입원이든 수술이든 7일 이상 통원 치료든 30일 이상 약 복용 이런 걸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아직까지 물론 9월달부터 신한 라이프도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똑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지해야 돼요. 하지만 8월달 이번 달에는 머리만 고지사항이에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산성 뇌손상 이거는 S코드 내추럴이죠.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세 결론적으로는 머리만 1번은 3개월 이내고요. 3번에 보시면 5년 이내 1번이랑 똑같습니다.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상 이런 걸로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계속하여 7일 이상 혹은 30일 이상 약복용한 적이 있냐. 반대로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심장 수술했다 입원 중이다 그럼 여기에 항목에 포함이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산성 뇌손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머리, 파킨슨, 뇌졸중, 외산성 이런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고요. 암 환자다 아니면 내가 에이즈 환자다 백혈병이다 아니면 내가 심장 수술했다 하신 분들은 현재 입원 중이다. 내가 오토바이 타다 했다. 가다가 넘어졌다.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 났다. 이건 모두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머리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머리만 심플하게 고지사항이고 가입이 쉽게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번 달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신한 라이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머리만 고지해서 심플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9월달부터는 훈국이나 KDB 일반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입원이든 수술이든 통원치료든 이런 걸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병력 많으신 분들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가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5번째 질문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치매 예방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심사를 결론은 받아봐야 돼요. 자, 그전에 어떤 분들은 치매 예방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고지를 안 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실제 장교양 등급 받고 치매 등급을 받아서 장교양 등급 신청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못 받았어요. 왜? 치매 예방약
예방약을 고지를 하면 가입을 안 시켜줄 텐데, 이분이 치매 예방약은 말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 거지, 내가 치매 진단받고 이건 치료약이 아니야, 치료 약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먹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지를 안 했는데 결론은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고 치매 예방약을 받았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병원에서 처방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홈쇼핑이든 아니면 인터넷, 내가 말 그대로 치매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 C든 비타민 E든 치매 예방약, 병원 말고 처방이 아닌 일반 보조식품으로 홈쇼핑이나 건강식품을 처방받았다,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치매 예방약은 뭐냐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치료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뇌영양제 혹은 치매 예방약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견서나 차트를 보면요, 거의 치매기가 약간 있어서 치매 예방약으로 처방받았다,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경우 고지를 하게 되면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가입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치매 예방약 혹은 뇌영양제는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 아니면은 치매를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복용을 했다는, 처방을 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치매 우리 검진을 하셔야 돼요. 치매 검사. 치매 검사는 자기 부담금 한 5만원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가지 치매에 대한 설문지가 있어요. 이런 설문지를 보험가입을 원하신 계약자분께서 실제로 문진표에 작성을 하시고 5만원 비용이 납입을 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지, 치매 검사 결과지를 보험사에 첨부하시면 의사소견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는 치매가 아니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뇌영양제나 아니면 예방약을 처방받았다, 그 문진 검사 결과지도 같이 첨부하시면 보험회사가 이분은 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해줄게, 이분은 검진표 봤는데 너무 심각하다, 가입이 안 돼요, 이렇게 가입 여부를 계약자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서류가 꼭 필요하다. 치매 검사 결과지, 또 하나는 예방처에서 뇌영양제 처방이 예방처에서 복용했다는 의사소견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째예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자, 면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 조건은 여기 90일이에요. 치매보험은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재가급여는 90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이 됩니다. 90일 이내에 진단을 미리 받아두는 건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치아보험처럼 90일 내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재가급여,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90일 이내가 장기요양 등급받고 90일 이후에 보험금 청구하면 괜찮지 않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90일 동안 병원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받으시면 안 돼요. 90일 이후에 받으시고 그때 진단을 받으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90일 내에는 절대 병원 가시면 안 된다. 자, 7번째예요.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평균 한 달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한 달에 드는 비용, 국가에서 85%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자부담금이죠. 자부담금은 15%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지지원등급은 국가에서 맥스로 64만원, 5등급은 110만원, 4등급은 130만원, 3등급은 140만원, 2등급은 180만원, 1등급은 200만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본인 부담금은, 자부담금은 얼마나 했죠? 15%. 너 인지지원등급은 96,000원, 5등급은 17만원, 4등급은 20만원, 3등급은 21만원, 2등급은 28만원, 1등급은 31만원, 요렇게 등급받고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비용이 발생된다. 근데 이거는 맥스예요. 이렇게 납입을 해야 돼. 총 200만원, 1등급 받고 내가 200만원 다 썼다, 맥스로 30만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뜨문 갔다, 당연히 국가에서 85%도 200만원 말고 그 적게 150이나 1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부담금도 더 낮게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통계치에 의하면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고 한 달에 적어도 뭐 9만원부터 30만원 본인 부담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30만원 이 30만원 없어가지고 장기요양 등급 못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받고 30만원 없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 비용 좀 전에 9만원부터 인지지원등급부터 230만원까지 이거는 1등급 기준으로 이렇게 비용이 든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이에요. 재가급여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 수익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자는 누구죠? 돈 납입하는 사람, 콜센터에서 연락이 되고 보험의 주인이죠. 피보험자 누구죠? 보험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 누구죠? 돈을 받는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이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자나 수익자는 딸로 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셔도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같이 했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거나 몸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치매가 걸리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실제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나 수익자는 집에 있는 똘똘한 뭐 우리 아들이나 딸, 자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본인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바꾸셔도 되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예요.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등급 판정에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되면 나중에 또 신청하시면 돼요. 2년이나 3년마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합격하면 합격해도요 재검사를 받아요. 재검사 5등급은 2년, 4등급도 2년, 3등급, 2등급은 3년, 그 다음에 1등급은 4, 5년. 그래서 등급도 매 2,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 받는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예요. 접수, 심사, 판정 이렇게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지사에 직접 내가 집 주소지가 관할 이제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신분증 갖고 아니면 우편도 가능하고 팩스도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 접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더 건강보험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가능하고요. 구비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아니면 의사소견서, 원본, 장기요양 등급 신청용 이렇게 해서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 직원이 직접 대상자 방문하여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65가지 욕구조사래요. 65가지. 이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뭐 1등급부터 혹은 뭐 5등급 혹은 치매 등급이 아니다 혹은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여러가지 등급을 받아서 재가 서비스 받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판정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한다. 여기서 뭐 내가 4등급, 3등급 나왔다. 그랬다 할지라도 2,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더 악화되거나 더 좋아지거나 근데 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내가 장기요양 등급 탈락이 됐어요.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끝까지 유지하셔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번째요. 재가보험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좋은 곳은 없어요. 저렴한 가성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보험왕은 30개 회사 취급하다 보니까 동양, 하나, 뭐 라이나, DB생명, 신한라이프 이렇게 여러가지 비교해서 가성비 가장 좋은 쪽으로 두 번째는 고지사항, 심플한 쪽으로 세 번째는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그래서 신한복합재가는 8월 31일까지 150만원, 타사한타 100만원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재가급여. 물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하면 재가 서비스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보험료가 70% 저렴한 저 보험왕은 복합재가로 추천해드려요. 물론 복합재가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5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이용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가급여보다는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는 않지만 보험료가 7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복합재가급여로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는 꼭 가입할 때 가장 좋은 곳, 가성비, 그 다음에 고지사항이 머리만, 3번째로는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입할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꿀팁은 고지사항이 심플하고 고지사항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지 위반했다고 보험금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고지사항을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합 재가 서비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춤형 서비스로 편안하게, 그래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도 걱정 없이, 예전에는 방문 목욕이나 방문간호나 단기보호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나 이거를 업체를 다 일일이 한 군데씩 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통합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 6가지를 통합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개소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2027년까지 1900개 이상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유치원이 거의 망해가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하지만 이 복지 쪽 재가센터나 요양원,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애는 안 낳고 거의 다 늙어가니까. 그리고 평균 수명,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통합 재가 서비스 이 6가지 서비스를 다 맞춤형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론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또 다른 말로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노치원. 이 기관에서 장기요양 통합재가가 102개가 개소가 확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3년 동안에 약 1300개 통합재가 서비스 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복합재가급여,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운영이 되는 이런 통합재가 서비스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통합재가 서비스로 받으시고 2가지 이용한 다음에 복합재가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깔끔하게 받으시면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요양 150만원까지 8월 22일날 마감이 돼야 되는데 8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죠. 복합재가.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는 50만원, 복지용구는 20만원. 복지용구는 인터넷에서 휠체어나 렌트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식은 팬티, 미끄럼 방지 양말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구입하고 20만원씩 보상을 받으면 되고요. 주야간보호센터, 이건 말이 뭐예요. 그냥 노치원으로 매월 가서 여러가지 치료도 받고 같이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50만원 받으시고, 복합재가에서 1등급 또 5등급 2가지 이용해서 150만원씩 따박따박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복합재가 급여 150만원에서 100만원 8월 20일날 원칙적으로 축소가 돼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게 한 주간 연장이 되었어요. 8월 31일 금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 무조건 가입하시고요. 자, 신한 장기요양 잘 팔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 브랜드도 있죠. 신한 업계에서 4위예요. 보험금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팩스보도나 신한라이프 앱 로그인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보험금 청구 시작하고 보험금 대리 신청하고, 그래서 보험금 청구도 정말 잘 되고 있고 보험금도 워낙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합재가 급여 1등급 또 5등급이 100만원이에요 25만원. 복합재가 사용 시 15%는 자기 부담금이니까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 결론은 100만원 보험금 받고 25만원 재가 서비스 받고 75만원으로 용돈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뼈마디 척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등급이다 보니까 3등급 4등급이 가장 많이 나온다. 내가 사는 골목 지역에 검색해 보셨나요? 치킨집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치매 포함, 다쳐도 등급한 적, 이런 여러가지 복합재가 급여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정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가 서비스 공단에서 판정이 되고 의사뿐만 아니라 90일 면책기한이 있고 그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판정은 4등급이 많아요. 뼈마디 척추 관절 수술하면 4등급이 가장 많이 나온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신문 10답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복합제가 이번 주 금요일 앞으로 5일간 남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복합제가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구독자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